반갑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공부방 성상원의 공사부입니다. 수요일은 우리 사랑 공부한 날이죠? 네, 그래요. 우리는 왜 이별했을까를 공부해 볼 겁니다. 사랑에서 시간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거고요. 자, 작가는요, 시간을 두 개로 나눠서 정의했어요. 첫 번째, 타이밍과 두 번째, 시간이요. 타이밍은 강도의 중심이 된대요. 그래서 주로 외적 작용에서 움직이게 되고 세기와 연결된다. 사랑의 세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요, 깊이의 근본이 된다. 그리고 주로 내적 작용에 작용한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깊이를 만든다. 자,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 타이밍과 시간을 좋아합니다. 자, 우리가 자꾸 사랑을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랑을 타이밍의 예술로만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타이밍은 결국엔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친 그 특별한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노자가 이야기했던 가압의 상태예요. 가압이 뭐냐면 불완전한 것들이 일시적으로 결합된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녀가 만나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운이고 행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과장되게 되고 피로하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예, 맞죠? 나 자신도 불완전해. 이 가합 상태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계속 어림짐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리 앞서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건 강박관념이 있고 조급해집니다. 그 조급해지는 건 결국에 어떻게 돼요? 사랑이 인스턴트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만나서 오늘 자고, 네, 뭐 그런 일들이 요즘 젊은 분들 많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같이 공유되는 것이 누적되는 거죠. 그래서 깊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분들은 연애하실 때 이 타이밍보다는 시간의 개념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요, 에너지가 발달해서 타이밍을 너무 잘 맞춥니다. 예, 그리고 하지 말라 그래도 그 타이밍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젊었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에 딱 봤는데 정말 뿌옇게 되고, 예, 그 여자만 보이고, 네,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삘이 꽂히고, 그러면 정말로 뭐 3-4시간을 막 떠들고 이야기하고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함이 사랑을 시작하는 도화선, 아니면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시간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계속 그 강렬한 임팩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랑은 그냥 번아웃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이 사랑을 하실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본인들이 시간의 개념보다는 타이밍의 개념으로 연애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과장되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아프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작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젊은 분들이 타이밍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 타이밍을 강조하는 건 결국엔 강렬한 성적 판타지를 심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 타이밍,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가압의 상태. 그 가압의 상태는 결국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사람을 찾거나 또는 외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과 접촉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도 젊었을 때 조금 저의 느낌이 좀 외로운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희한하게 저한테 다가오거나 제 눈에 띄는 사람은 저랑 똑같이 아프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더라고요. 네, 그거 고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몰랐죠. 젊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내 자신 자체가 사랑을 타이밍, 어떤 강렬한 임팩트, 어떤 그거에 딱 그 찰나의 이미지에 집중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정된 사람은 제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다가온다 그러면 됐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심해졌어요. 이제 이게 지금은 아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습니다.
예, 뭐 느낌이 안 통해, 느낌이 통하니까 오늘 그냥 바로 만나자마자 잠을 자,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몇 번 만나고선 뭐 다 지레짐작합니다. 왜? 불안하니까요. 소설 씁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될 일인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못해요. 왜요? 그 사람의 어떤 그 타이밍, 이거를 못 맞출 것 같으니까. 그 사람하고 막 관계 자체가 타이밍 중심이 되니까 그 사람한테 못 물어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막 망상들에서 휘둘려 가지고 사랑이 정말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요즘 현대의 가장 큰 문제, 사랑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시간의 개념에 관련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작가는 이 얘기도 합니다. 과거, 그러니까 이 엎질러진 물이냐, 아니면 전 애인, 다시 뭔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인간은 긍정적 기억의 편향성을 갖고 있어서요, 과거의 일은 나쁜 거는 잘 잊어버리고요, 긍정적인 것은 잘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웠던 거는 잊어버리려고 하죠. 그래야 살잖아요, 인간이. 그죠? 사실관계를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과거의 경험을 그대로 사실관계를 사진처럼 아니면 비디오 찍어 놓은 것처럼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못 살아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자체의 뇌구조가 이것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쁜 것은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남죠.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할 때도 이게 제일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사귈 때는 막 힘들어요. 얘 때문에 아파요. 괴로워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랬다가 다행스럽게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버리고 가버려요. 다행이죠. 그런 나쁜 남자가 계속 만나서 결혼하고 뭐 아빠가 되고 이러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이 친구 입장에선. 그런데 반전이 생깁니다. 차이고 난 다음에 한 2, 3주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차인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그래도 전 남자친구가 잘생기고, 전 남자친구는 직장도 좋고, 전 남자친구는 예의도 바르고. 웃기죠? 2주 전에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얘기했어요. 남자친구가 예의가 없고, 남자친구가 직장이 별로고, 남자친구가 못생겨서 괴롭다고 했고, 그랬던 친구가 2주 만에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환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작가는 가급적 헤어진 인연은 빨리 좀 정리를 해라. 그리고 새로운 연애, 네, 이거에 좀 집중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만나는 건 한 우주를 만나는 거고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한 사람을 만나는 건 나의 아니마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니마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그렇다면 맞춰보고, 공유해보고, 그리고 사랑해보고, 정말 안 맞으면 그러면 이별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다시 나하고 맞는 나의 아니마, 내 안에서 만들어난 나의 욕망의 모습, 이것을 또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결혼할 때 나한테 딱 맞고 평생 40년, 50년 같이 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작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부분은 서로가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이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작가가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향수다. 근데 이 향수는 과거를 어떤 그 이상화하는 심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결국에는 향수라는 것은 아련한 거죠. 그죠? 그래서 고통이 섞인 그 씁쓸하고 그리고 달콤한 그리움, 요게 향수죠. 그러니까 지난 연인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랑 만나서 누구랑 어떤 사랑을 하더라도 지나가고 나면 향수는 당연히 생깁니다. 그리고 만남과 현대사회에서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이유는 두 번째, 기술적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SNS, 그 다음에 IT 기술이 발달되니까 실시간으로 전 애인, 전 남편, 전 부인의 행동들을 추적할 수 있죠. 그죠? 예, 저도 상담 사례 너무 많이 얘기 들어요.
오늘도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의 SNS에 가서 쭉 그 봅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톡 프로필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상세 메시지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 다음에 내가 차단을 당했나 안 당했나, 이거를 하루 종일 일처럼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저한테 전화하죠. 선생님 뭐 이러면서 뭐 갑자기 그 커피숍에서 컵 2개를 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 새 여자가 생긴 그런 상징이 아닌가요? 기술이 너무 발달하면서 우리를 너무 급하게 만들고요. 조급증에 빠뜨리는 원인이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들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마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저는 가끔씩 SNS에다가 그 호랑이 사진 같은 거, 코끼리 사진 같은 거 올리는데, 그러면 내가 에버랜드를 차린 건 아니지 않니? 그건 에버랜드의 상징은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체 좀 맥락을 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진들이 쭉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뭐 교외에 아주 멋진 커피숍들의 사진이 쭉 올라온다. 그러면 이별을 한 지 며칠 안 된 남자가 그런 행동, 그런 사진들을 올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새로운 사람이 바로 생긴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컵 2개 정도면 나도 정말 좋은 여자 다시 만나고 싶다, 그런 어떤 욕망의 표시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 발전이 현대사회에서 연애, 사랑에 있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시키는데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2가지를 추가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심리적 절약입니다. 네, 왜냐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람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덜해집니다.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날 때 무조건 설레나요? 물론 무조건 설레는 상대를 만나면 너무 감사할 일이죠. 허나 사실 불안과 설렘이 교차하면서 사랑도 시작되죠. 그러면 이게 정신적으로 대단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 전 부인, 전 아내, 전 남편 좋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절약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새로운 사람은 1페이지부터 읽어야겠죠. 근데 다시 시작하는 연애는 어때요? 중간 이상 넘어가서 한 4분의 3에서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문제점만 고치면 된다라는 그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죠?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 그것을 고치면 된다라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는데 쉬워지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요, 육체적 끌림입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이 연애를 할 때 보면 사실은 기승전결 이렇게 연애가 이렇게 그 스토리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럴 때 물론 요즘 사람들은 앞에 이제 어떤 그 성적 관계, 이게 포함되기도 하고, 또 성적 관계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른들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이 에로스, 성적 관계를 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어쩌면 리얼하게 얘기하면 꽃입니다. 근데 핵심이 되는 그 어른들의 사랑의 핵심이 되는 어떤 성적 관계, 이것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끌리죠. 왜냐면 습관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다시 사귀지는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사귀자고는 이야기 안 했는데, 밥 한 번 먹자, 술 한 번 먹자, 친구로 지내자 이러고 나서 밥 먹고 술 먹다 보면 그냥 끌립니다. 그럼 그날 또 자게 되고요. 그러면 또 새로운 느낌을 받죠. 그 전에 관계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 다음에 부부였을 때의 느낌과 전혀 다른 느낌이 들죠. 그러면 여기서 되게 신선한 느낌을 든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공감들 하시나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녀 사이가 만남과 이 끌림,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그 원인은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익숙한 것을 선택한다 라고요. 결국에는요, 인간은 익숙한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원칙에서 연애나 사랑도 자유롭지는 않죠. 네. 그리고 또 작가는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그 사랑이 조금 지체되는, 그러니까 조금 이게 그 어떤 성적인 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임팩트 이런 것을 조금 지연하는 이제 그런 훈련이나 그런 것들이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즘 사람들의 사랑을 비하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그죠? 예, 근데 사실 사랑 영화들 보면 옛날 영화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도 며칠 전에 그 유부간 메일, 그 다음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를 두 편을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랑이 이렇게 약간 지연됨으로써 더 어떤 여백이 생기고요. 지연됨으로써 사실은 더 판타지, 그러니까 그 성적 판타지가 아니라요. 어떤 감상적 판타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있죠. 그러면 사랑이 되게 이뻐져요. 네, 고급스러워지고요. 근데 자꾸 이렇게 타이밍에 집중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조급해지고 지금 당장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더 강렬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공허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지연하는 그런 훈련들, 지연하는 방법들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사랑을 하시면서 좀 밀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성적 관계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이제 그 중요 시점인데 이게 이제 남녀 사이에서 그러면 요것을 이제 미루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싸게 주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어떤 미션을 주듯이, 그러니까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어떤 이 스킨십의 강도를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방식이죠. 네, 이런 방식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여자친구들이 그러지 않죠. 남자친구가 막 졸릅니다. 야, 뭐 한 번만 하자. 뭐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3개월 사귀고 하자. 뭐 6개월 사귀고 하자. 뭐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이제 때가 되면 하는 방식으로 이거는 그렇게 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어떤 성적 관계, 요런 것을 그 중심으로 연애를 이렇게 포진 어떤 그 관계를 설정하시려고 하시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 미션을 클리어하는 방식으로 여자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단계 수위를 조절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작가는 또 이야기하는 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심리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이 강렬해지면 인간은 관대해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이 깊어지면 왠지 이렇게 쪼잔해지고 사랑이 깊어지면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보이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도 관대해지는 그런 법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젊은 연인들의 연애는 타이밍보다는 시간의 흐름, 네, 이것에 대한 어떤 개념과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부는요 어차피 시간의 흐름을 함께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 중요하죠. 네, 그 시간은 흘러가요. 계속 거기에 방점을 찍어주는 게 뭐라고 그랬죠? 타이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일, 그 다음에 뭐 발렌타인데이, 뭐 여름 휴가, 뭐 이럴 때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상대에게 어떤 판타지, 그 다음에 어떤 강렬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매일 앉아가지고 치킨 시켜 먹고 매일 앉아가지고 그죠? 누워가지고 소파에서 배 긁고 있고 이러시면 안 돼요. 남자분들도요. 그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는 사랑을 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상대를 배려해야 되고 상대한테 아름답고 멋있게 보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사랑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새로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꾸미고 미친 듯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시작되면 팍 퍼져가지고 막 그래요. 그러시면 시간의 흐름도 타이밍도 제대로 잡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시작할 때는 타이밍 싸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성숙시키는 것, 사랑을 완숙시키는 건 결국에 시간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이렇게 저처럼 나이가 좀 있는 이런 부부들은 또 부부들대로 현명한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그러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면 타로스타는 20년 업력을 자랑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상담사들이 정말 제대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으시면 060-700-4579 전화 주시면 정말 정확하고 빠르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